첫 번째, 기자재 봐야 된다. 왜냐하면 LNG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폭발적으로 LNG 프로젝트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광이나 성강밴드 모두 북미에 대한 매출 사이즈가 올라오고 있고 매출 비중이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60%까지 북미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 세 번째, 태광이 기존에 없었던, 성강밴드가 기존에 없었던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LNG 외에 조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죠. 특히 삼성중공업이 해양 프로젝트를 싹쓸이하면서 해양 FLNG 관련된 프로젝트를 싹쓸이하면서 기존에 해양 프로젝트 못 받았던 현대중공업도 해양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조선 쪽의 모멘텀도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조선과 원전과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받고 있다. 네 번째,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영업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8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유튜브 자주 못 올려서 구독자분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유튜브는 꾸준히 올려서 그 기업 분석 또는 이슈 체크에 대해서 리뷰를 계속 해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사실 아직도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유튜브 관련돼서도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까지 뭐 8일 동안 텀이 길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으로 저 혼자 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올리는 게 제가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물론 시장 상황이 당분간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미 한국 시장을 많이 떠나서 또 상당히 유튜브를 올려도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 컨텐츠를 다루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 관련돼서는 그래도 최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거기에 또 댓글 남겨주시고 빌리언스 캠퍼스를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빌리언스 캠퍼스가 사실은 저한테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모집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 플랫폼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상시 모집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행히 상시 모집 그 초반에 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당연히 초반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하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혜택에 차별화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으로 약간의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인상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지수가 상당히 부진하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강세 업종을 유지하는 그리고 저는 2025년도에도 상당히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주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조선주와 이 트럼프 정부 2기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LNG 관련된 교집합, 조선주와 LNG 교집합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역시 기자재, 그중에 피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팅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측면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구조적으로 이 LNG 프로젝트가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아주 본격적으로 LNG 프로젝트,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 LNG 프로젝트가 폭증할 것으로 보여서 기자재 피팅주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5년, 26년도에 피크아웃 정점과는 아직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를 진짜 하기 싫은 이유가 매수 매도 추천이나 리딩이 아니라고 천조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꿋꿋하게 저한테 네가 추천한 종목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여기까지 꾸역꾸역 오셔가지고 욕하면서 추천했던 종목 마이너스 몇 프로니 이런 분들 때문에 유튜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른 채널, 리딩방 채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과 기업 분석 훈련소는 절대로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 어떠한 종목과도 특정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과 이슈 체크 나오는 모든 기업들은 단순히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어떤 투자 분석 그리고 투자 스터디 차원으로 말씀드림을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어떠한 종목과도 특정 이해관계가 없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 매도, 추천,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기자재 관련돼서 레포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신증권에서 태광에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고요. 메리츠증권에서 LNG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K조선에 대한 실적 얘기, 그리고 외국인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매수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로 조선주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수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LNG 프로젝트가 대거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시나 트럼프의 LNG 프로젝트 그리고 조선 두 가지 혜택을 받는 게 바로 이 피팅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 원문은 꼭 읽어보시고요. ING 그 리서치에서도 K조선에 대해서 환경 규제와 글로벌 수요석에 이 독보적인 K조선이 최소한 3년 이상은 성장한다고 했고요. 조선이 성장하면 당연히 조선 기자재 같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기자재의 수익률 현황은 1월달 대비해서 연평균 3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최고점 대비로도 19%밖에 빠지지 않아서 최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바로 성강밴드가 87% 1월달 대비 성장을 했고요. 연초 대비로는 최고점 대비로는 7.6%밖에 빠지지 않아서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태강은 성강밴드보다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태강 역시도 22%나 상승을 했고요. 최고점에서 21% 정도 빠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 동성 화인텍 역시 21%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진중공업 역시도 72%나 높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같은 피팅주 중에 하이로코리아만 3% 정도 마이너스 연초 대비 빠진 수준이지만 최근에 하이로코리아 역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월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봤더니 역시나 네이버가 1등이고요. 네이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 넘게 11월 달부터 샀고요. 지금 누적 순매수가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역시 인터넷 플랫폼. 역시나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수급 빈집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삼양식품 한 달 동안 44% 올라왔는데 아마 이제 황제주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주춤하지만 역시나 외국인 기관의 누적 순매수로는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견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게임주 단에 크래프톤이 신규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역시 조선주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역시나 전력기기 쪽 굳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역시나 제가 엔터 말씀드렸는데 엔터가 역시나 1등으로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1등으로 들어왔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화장품의 VT, 그 다음에 실리콘2가 상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에 휴젤과 휴메딕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 굳건하게 알테오젠, 그리고 바이넥스, 그 다음에 에스티팜, 펜트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것 중에 우리가 공부해봐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카페24 공부해봐야 되고요. 휴젤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말씀드렸던 엔터나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기본입니다. 그럼 기본으로 하시고 신규로 보셔야 될 게 카페24, 그 다음에 반도체 단에는 요 리노공업, 그리고 밑단에 있는 기업 중에는 바이넥스 정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태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 태강이 대신 신한 하나, 유안타, 한국 IR 협의회 한국기술신용평가 레포트를 참고를 했고요. 산업용 피팅 전문입니다. 그런데 1등은 국내에서는 성강밴드가 1등입니다. 태강이 국내 시장 마켓시어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강밴드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성강밴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올라와서
대략 65%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광은 수출 비중이 상반기 2분기 기준으로 82.5%까지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녹산 공장과 화정 공장 토탈 피팅률을 18만 5천 톤의 생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산 캐파로도 성광밴드와 더불어서 원탑, 투탑이고요. 해외 2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 국내 고객사까지 합치면 3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석유화학이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 70%에서 지금은 40% 초중반까지 떨어졌고요. 주요 수출 지역은 중동과 미국 포함해서 대략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피팅 제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금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형 쪽에서도 상당히 태광이 제조 가능 설비를 여러 가지 금형 설비를 갖고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로봇을 도입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원가가 절감되겠죠.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태광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최초 제품 승인을 받았고요. 웬만한 글로벌 이 석유화학 프로젝트, 해양 조선 프로젝트 관련된 글로벌 벤더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의 매출 비중을 보면 정유화학이 35.5%까지 떨어졌고요. 반면에 조선기자재 쪽이 12.4%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 조선이 6%대에서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온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진 좋은 거는 비카본입니다. 바로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STS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쪽이 40% 비중이고요. 카본 스틸 쪽이 60%를 여전히 마진이 좀 떨어지는 저마진의 카본 스틸이 아직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주액은 올해 아마 2,71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태광이 전체 연간 수주는 8.2% 증가할 것으로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연간 수주액이 3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 수주 증가 폭은 11%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 역대급 수주액을 갱신해서 3,300억대 수주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꾸준히 두 자릿수인 연간 10%의 수주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광은 중동 매출이 현재 50%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과 미국의 포지션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중동과 미국에서 LNG와 그 다음에 노후화된 석유화학 설비를 교체하는 교체 석유화학 설비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빠르게 급등이 나오지 않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이 중동의 노후화된 석유화학 프로젝트들이 다소 지연되거나 이연된 측면은 있지만 결국은 노후화된 교체 설비는 바꿔야 된다는 거, 신규 수요로 분명히 나온다는 거고요.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아프리카 최대 가스 매장지 중에 하나의 모잠비크 프로젝트를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바로 코랄술 프로젝트인데요. 코랄술 FLNG 1호기는 수주를 받았고 2호기 생산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랄 FLNG, 자 FLNG 부유식 생산 설비를 말하는 건데요. FLNG 뭐의 약자인지 한번 검색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 차원에서. FLNG 2호기 관련돼서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바다에 떠 있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저장 하역 설비를 말합니다. 요게 수주 규모가 3조 6천억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아마 코랄술 FLNG 프로젝트 외에 글로벌로 FLNG 총 7기가 발주되고 있는데 이 중에 5기를 삼성중공업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역시 드디어 올해 6월 달에 최초로 우드사이드 에너지로부터 트리온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 FPU를 수주를 받았고요. 해상 플랫폼 상부 구조물 1기 수주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FPSO 관련돼서는 자 FPSO는 뭐의 약자인지 FLNG와 차이가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FPSO도 2030년까지 글로벌로 83기 엄청난 양입니다. FPSO로 2030년까지 83기 발주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FLNG가 이제 7기라고 했죠. 근데 FPSO 83기입니다. 트럼프의 화석 연료 사용은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은 당연히 화석 연료 사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에너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 비용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고 트럼프가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은 필수 불가결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석유 발굴이나 시추가 당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 LNG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육상 LNG보다 납기 경쟁력에서 훨씬 이 해상 부유식 설비인 FLNG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FLNG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카타르 역시 2030년까지 수출 용량을 77 MTPA, 자, 1 MTPA가 연 100만 톤의 캐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PA에서 142 MTPA로 카타르도 LNG 수출 프로젝트의 용량을 약 2배 가까이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요. 트럼프 2기 때는 바로 바이든 때 승인 보류했던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가 대거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17개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칼카시유 패스2 프로젝트, 이게 24 MTPA이고요. 두 번째, 텍사스 LNG 프로젝트, 요게 4 MTPA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리오그란데 프로젝트, 요게 꽤 규모가 크죠. 26 MTPA이고요.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포트아서, 요 포트아서도 태강하고 성광밴드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포트아서가 25 MTPA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먼헬스 프로젝트가 18 MTPA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완공될 경우 LNG 수출 물량이 1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년간 미국의 연간 LNG 수출 설비 용량이 88N이니까 앞으로 1억 톤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물량이 예상되고요. 최소 현재 물량 88 MTPA의 2배 이상 수출 물량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태강의 실적은 매출 618억으로 마이너스 17% 감소했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30% 감소한 76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태강과 성광밴드 모두 4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태강이나 성광밴드 모두 최정점, 유가가 최고가를 찍을 때 시점에 비하면 이익률 역시도 8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만 이 이익률 12%대에서 최대 15에서 16%대까지 2026년 또는 빠르면 2025년에 영업이익률 회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강 역시도 성광밴드와 마찬가지로 주주환원 발표는 훨씬 성광밴드가 더 강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태강도 성광밴드 못지않게 결산 배당금을 최소 200원 이상을 책정했고요. 매년 배당금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2026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30%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 확대를 밝혔지만 안타까운 거는 자사주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각까지 해야지 완전히 끝나는데 소각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태강의 주주가치 재고 방안은 주주 수익률로 약 3.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멀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주 친화적 발표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팅의 매출 40%가 정유화학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 프로젝트가 늘어나려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근데 내년에도 유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런데 떨어질 확률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펙 플러스가 유가를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출 만큼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감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공급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카타르의 노스필드 사우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미국 LNG 중에 포트아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중동의 LNG 프로젝트, 카타르의 루얄 프로젝트, 요거 관련돼서 폴란드 원자력 수주까지 이 태강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아직 실적에 미반영된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거고요. 요게 상당히 실적 개선폭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태강의 조선의 주 고객사 삼성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FLNG 해상 부익 설비를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당연히 태강이 해양 조선 쪽에는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양 플랜트 비중이 25%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면 당연히 태강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강은 원자재 플레이트는 국내에서 도입하고 후파는 일본에서 매입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면 태강의 영업이익률은 12.8%에서 최소 15%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태강의 현재 캐파는 매출 기준으로 4천억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직 캐파에 대한 여유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태강 관련 지역별 수출 현황이고요. 관련 산업이고요. 글로벌 고객사 약 200개 이상 고객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생산 설비 자동화로 공정 단축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거는 북미와 중동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별 매출 비중에서도 역시나 카본 비중이 줄어들고 스테인리스 비중이 태강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추이 이렇게 굉장히 코로나 때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분기별 수주 역시도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금 연간으로 회복되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24년도보다는 25년도에 더 수주 실적이든 분기별 실적이든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태강보다 조금 더 좋게 보는 거는 성강밴드를 보고 있는데요. 성강밴드 하나, 대신, 현대차, 신한, SK 하나, IM 다울증권을 참고했습니다. 성강밴드 역시 해양과 조선 LNG 프로젝트 트럼프의 이 천연가스 관련된 수혜를 당연히 받습니다. 조금 더 해양 조선보다는 LNG와 미국발 포지셔닝이 더 높고 성강밴드가 조금 더 LNG 쪽, 이 석유화학 쪽에 포지셔닝이 더 크기 때문에 성강밴드의 수혜가 전 조금 더 태강보다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FLNG와 현대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수주를 당연히 성강밴드가 받고 있고요. 원자력 관련돼서 신한울, 그 다음에 한전이 수주한 이집트 기자재 발주 관련돼서도 성강밴드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원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LNG 액화 터미널은 총 1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을 계획 중인 LNG 액화 터미널 역시 145개로 엄청난 양의 액화 터미널 증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LNG는 질량과 부피보다는 터미널의 증설 계획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터미널 증설 계획, 공격적인 LNG 터미널 증설 계획 때문에 다수의 LNG 가스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LNG 가스 프로젝트 관련돼서도 성강밴드 역시 태강 못지않게 해외 글로벌 EPC를 2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태광과 더불어서 성강밴드가 수혜를 받을 거를 예상하고 있고요. LNG와 석유화학 피팅 LNG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4년보다는 25년 최대 기자재 업체 중에 피팅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에 태광과 다르게 누적 수주 금액이 1,608억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했는데 석유화학 부분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석유화학이 1,288억 3분기 누적 수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주 프로젝트는 파드힐 가스 프로젝트와 아미랄 패키지 1, 그 다음에 자프라 가스 페이스 2, 그 다음에
위테일 FPSO 피드 여기서 신규 수주 80%가 나왔고요. 석유화학에 집중된 가스전 프로젝트로 성강밴드가 태강보다는 좀 더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강밴드 역시 3분기 누적 수주 기준으로는 석유화학 비중이 73%에서 지금 50%대 초중반까지 낮아졌지만 미국 내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향 매출 비중이 22년도 가장 피크 찍었을 때는 67%까지 올라갔다가 23년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38%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53%까지 올라왔고요. 이 53%가 연간으로 치면 55%까지 미국 N 프로젝트의 최대 포지셔닝, 매출 포지셔닝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이게 60%까지 미국 내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용보다 석유화학용 피팅 미국 매출은 미국 매출 기준 석유화학 포함해서는 60%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별도 3분기 누적 매출 1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2% 증가한 363억을 기록하면서 3분기 별도 기준으로도 태강보다 성강밴드가 훨씬 실적을 선방했습니다. 신규 수주 아까 1608억으로 23.8% 증가했고요. 아마 3분기 실적부터 분기당 수주가 700억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4분기에도 무난히 신규 수주는 분기 700억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 파드힐리 신규 수주와 2차분은 GS건설 자프랍 2 프로젝트, 그 다음에 원전이 4분기에 대거 신규 수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람코, 글로벌 세계 최대 석유화학 회사 아람코의 사우디 내 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가스 처리 설비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 프로젝트, 세디움 프로젝트, 우스메니아 프로젝트 신규 가스 처리 설비 시설이 올해 말 내로 추가적으로 이 피팅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로 수소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8월 달에 수소산업 개발 프로젝트에 약 6,2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고요. 한국은 중동 외에 호주에서 그린 수소를 개발하면서 이 수소 사업이 다시 개화 중에 있습니다. 23년 작년에 수소 전문 HM파워에 3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했고요. 수소 인프라 사업의 시너지 효과, 피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내에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전력 폭증 관련돼서 원전이 발전 프로젝트로 상당히 확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원전 프로젝트에도 엄청나게 피팅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피팅 수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존이 원전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6,500억 달러, 그러니까 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아마존이 원전을 통해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고요. 오라클은 소형 모듈 원전 3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은 앞으로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대부분 미국의 동남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향 쪽으로 높은 비중의 피팅 수요 증가를 예상하는데 성강밴드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강밴드는 또 태강과의 차이점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마진의 스테인리스 스틸 매출 비중이 이미 60%가 넘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원전 외에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 포집 상당히 트럼프가 관심 갖는 기술 중에 하나고 앞으로 탄소 포집 프로젝트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투자한 옥시덴탈 페트로늄도 이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과 실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불가리아의 코줄로드의 원전 2기 그리고 3분기에 수주한 캐나다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5년까지 최소한 고마진의 스테인리스 스틸 관련된 피팅 매출은 성장세를 이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탄소 포집 프로젝트 패스투 제로 프로젝트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4천억이 넘는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추가적인 신규 피팅 수주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트럼프가 이 탄소 포집 프로젝트 CCUS 프로젝트 지지를 표명하면서
CCUS가 정책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원전 관련된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도 수혜지만 이 LNG 수출을 엄청나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00기의 현재 건설 계획 중인 LNG 액화 터미널이 145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가스랑 탄소 포집 프로젝트 모두 적극적으로 트럼프 쪽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암모니아와 수소 역시도 피팅의 글로벌 수요를 확대하는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23년 3분기보다 24년 3분기에 당연히 석유화학 신규 수주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북미의 매출 비중이 지금 60% 사이즈까지 충분히 25년도에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강밴드 주가는 상당히 유가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유가가 아니라 LNG와 조선 해양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원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복합적으로 LNG, 조선 원전의 모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강밴드, 태강 모두 이 고환율의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61% 바로 스테인리스 스틸, 고마진의 스테인리스 스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쪽에서 9%나 감소했고 석유화학 쪽에 10%나 감소했는데 이 부분이 4분기부터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 수주 관련돼서도 석유화학 매출 비중이 3분기 때 80%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다양한 중동과 북미와 다양한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중동이 35%,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미국이 53%인데요. 이게 내년에 60%대까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네, 기자재, 조선기자재는 내년 기준으로는 17배 밸류를 예상을 하고요. 26년 기준으로는 11배 밸류를 예상합니다. 성강밴드가요, 지금 11배 정도 내년에 밸류 예상하고요. 태강이 대략 10배. 밸류 차이는 크게 나진 않습니다. 성강밴드가 내년 11배, 태강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보시면 성강밴드가 내년에 2,700억 매출에 영업이익 663억 정도 사이즈를 예상하고요. 태강이 비슷합니다. 내년에 2,900 매출에 영업이익은 훨씬 떨어집니다. 527억. 그러니까 매출 사이즈는 거의 1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영업이익에서 지금 오히려 성강밴드가 훨씬 높게, 그러니까 당연히 고마진 프로젝트를 성강밴드 쪽에서 더 많이 수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매출 증가율은 성강밴드가 더 높습니다. 15%고요. 태강이 9%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는 21%, 24% 예상을 하는데 성강밴드는 올해도 20%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는데 태강은 올해 26%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성강밴드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강밴드는 최근에 투신이 계속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그렇게 매수세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나 엔터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리 소문 없이 기관 쪽 장기 매수세가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태강이 훨씬 매수세는 좋습니다. 태강은 기관 쪽에 매수 들어오는 게 보험,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고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이 지금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태강 같은 경우. 성강밴드 일봉인데요. 일봉에서 크게 2만원대와 24,000원 요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을 한번 강하게 돌파했지만 지금 약간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완전한 상승 추세에 있고요. 이게 보시면 성강밴드의 매물대 차트인데요. 이 매물대 많은 영역은 이미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집이 가볍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태강 역시도 이 17,000원과 15,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서 지금 고점 영역에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는데 이렇게 과거와 같은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강밴드 역시도 거래량이 최근에 고점 영역에서 거래량을 급격하게 줄여서 성강밴드나 태강 모두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측면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태강의 일봉 차트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가볍다. 태강 역시도 몸집이 가볍다. 그런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RSI 지표상으로는 과매수 구간이라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자재 봐야 된다. 왜냐하면 LNG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폭발적으로 LNG 프로젝트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광이나 성광밴드 모두 북미에 대한 매출 사이즈가 올라오고 있고 매출 비중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60%까지 북미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 세 번째, 태광이 기존에 없었던, 성광밴드가 기존에 없었던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LNG 외에 조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죠. 특히 삼성중공업이 해양 프로젝트를 싹쓸이하면서 해양 FLNG 관련된 프로젝트를 싹쓸이하면서 기존에 해양 프로젝트 못 받았던 현대중공업도 해양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조선 쪽의 모멘텀도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조선과 원전과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받고 있다. 네 번째,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영업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유가가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노후화된 석유화학 설비를 교체하는 신규 석유화학 관련된 교체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중동 쪽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FLNG를 대체할 만한 대체 수요를 찾고 있다는 점도 LNG의 프로젝트가 훨씬 더 앞으로 유럽에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외에 조선 기자재 쪽도 상당히 조선과 석유화학을 다 맞물리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오면서 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광밴드, 태광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만큼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성광밴드, 태광 모두 내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광, 성광밴드 둘 다 좋아 보이는데 한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성광밴드 쪽이 조금 더 북미 프로젝트에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천주나 매수매도 리딩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투자 아이디어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상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상시 모집도 기간 한정으로만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간이 끝나면 상시 모집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2025년 기대되는 구조적 성장주 관련돼서 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8일 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유튜브도 끊어지지 않도록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